여러분, 심근경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을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처럼 생각하십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의학적 사실은 다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약 60%는 발작이 오기 전, 길게는 한 달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셨다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스텐트 시술 하나로 막힌 혈관을 뚫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피로로, 소화불량으로, 나이 탓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심근경색이 오기 전 한 달 동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실제 심근경색 환자들의 임상 데이터와 사전 증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혹시라도 이런 신호가 본인이나 가족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심장내과를 찾으십시오. 그 한 번의 방문이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이란 무엇일까요? 경고 신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근경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심장은 1분에 60번에서 100번 수축하면서 전신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은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습니다. 수년에 걸쳐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염증 세포들이 쌓이면서 죽상경화반이라는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이 덩어리가 어느 순간 파열되면 혈소판이 몰려들어 혈전, 즉 피떡을 만들고 이것이 혈관을 순식간에 막아버립니다. 혈관이 막히는 순간부터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 없이 약 20분이면 돌이킬 수 없는 괴사가 시작됩니다. 골든타임이 2시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상경화반이 파열되기 전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는 과정에서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신호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가슴 불편감과 압박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 통증을 칼로 찌르는 듯한 예리한 통증으로 상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심근경색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가슴 불편감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슴이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다.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느낌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다. 명치 부위가 무겁고 불편하다. 이 증상이 보통 2분에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쉬면 나아지고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집니다. 이것을 불안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 직전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오인합니다. 실제로 응급실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소화제를 먹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협심증을 구별하는 핵심은 운동과의 관계입니다. 운동할 때 가슴 불편감이 심해지고 쉬면 나아진다면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심장내과를 방문하십시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왼팔, 턱, 어깨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통증이 가슴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발생한 통증 신호가 심장과 같은 척수 분절을 공유하는 부위로 전달되면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방사통 부위는 왼팔입니다. 왼쪽 팔 안쪽을 깔아 손목까지 저리거나 아픈 느낌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 턱 아래, 목, 왼쪽 어깨, 등 중앙부로 퍼지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사통이 가슴 통증 없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당뇨 환자에서 가슴 통증은 없고 턱 통증이나 왼쪽 어깨 통증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를 먼저 찾아갔다가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왼쪽 어깨 통증이나 턱 통증이 반복된다면, 특히 조금만 움직여도 나타난다면 심장 검사를 받으십시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설명되지 않는 평소와는 다른 극심한 피로입니다. 심근경색 발생 한 달 전, 전조 증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여성 환자의 약 70%가 이상한 피로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남성에서도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와 다릅니다. 특별히 무리하지 않았는데 극도로 지칩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했을 뿐인데 쉬어야 할 정도로 기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피곤한 느낌입니다. 이 피로의 원인은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전신에 공급하지 못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의 모든 세포가 산소와 영양 공급 부족 상태에 놓이고 이것이 전신 피로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 피로가 가슴 불편감이나 호흡 곤란과 함께 나타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닌 심장 이상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는 숨이 차고 호흡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 예전보다 훨씬 숨이 차지 않으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숨이 가쁜 느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누웠을 때 숨쉬기가 더 힘들어져서 베개를 높게 해야 편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심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면 폐에 혈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폐훌혈이라고 합니다. 폐에 혈액이 고이면 폐포의 가스 교환 능력이 떨어지고 숨을 쉬어도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는 느낌이 납니다. 누웠을 때 숨이 더 차고 앉으면 나아지는 증상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좌호흡이라고 하며 심부전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호흡곤란이 가슴 불편감이나 발목 부종과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내과를 찾으십시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원인 불명의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덥지 않은데 갑자기 식은땀이 나거나 가만히 있는데 어지러움이 찾아오고 식은땀이 동시에 난다면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심장으로의 혈류가 감소하면 교감신경계가 긴장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교감신경 활성화가 발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동시에 심장 박출량이 줄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어지러움이 나타납니다. 이 두 증상의 조합은 심장 이상의 고전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가슴 불편감과 함께 식은땀과 어지러움이 나타난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식중독이나 소화기 문제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슴 불편감, 식은땀, 구역질의 삼각조합은 심근경색의 고전적인 발작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경고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발목과 발등의 부종입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 발등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남는 것. 이것을 단순히 오래 서 있어서 또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면 정맥혈이 하지에 정체됩니다. 이 정체된 혈액의 수분 성분이 조직 내로 스며들어 부종이 생깁니다. 이것이 시민성 부종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나 정맥류로 인한 부종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성 부종은 양쪽 발목이 대칭적으로 붓고 특히 누워서 자고 나면 아침에 줄어들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심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발목 부종이 호흡곤란이나 피로와 함께 나타난다면 반드시 심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일곱 번째 경고 신호는 갑작스러운 수면 장애와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심근경색 발생 전 한 달 동안 많은 환자들이 평소와 다른 수면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이 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또한 명확한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심장으로의 혈류 감소가 자율신경계를 교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면 수면과 불안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 증상 단독으로는 진단적 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른 신호들 중 하나라도 함께 나타난다면 조합 신고로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심근경색에 해당하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호들에 더욱 진지하게 봐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 고위험군입니다. 다음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고위험군입니다. 55세 이상 남성 또는 65세 이상 여성,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 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흡연 중이거나 10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경우, 당뇨 진단을 받으신 경우,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전에 심장병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내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심혈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근경색 발작 시 골든타임 대처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근경색 발작이 실제로 왔을 때 해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운전 중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이동 중에도 처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있다면 300mg을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삼키는 것보다 씹는 것이 혈중 흡수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출혈 질환이 있는 분은 복용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반쯤 누워서 기다리십시오. 완전히 눕는 것보다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가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혼자 있다면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의식을 잃을 경우에 대비해 문을 열어두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심근경색의 한 달 전 경고신호 7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슴의 압박감과 불편감,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방사통, 설명되지 않는 극심한 피로, 호흡곤란, 식은땀과 어지러움, 발목과 발등의 부종, 그리고 수변 장애와 이유 없는 불안감입니다. 이 신호들 중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반복된다면 지금 당장 심장내과 예약을 하십시오.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닙니다. 몸이 충분히 신호를 보내는 질환입니다. 그 신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생사를 가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협심증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헷갈리는 이유와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반드시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